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웅관 삐딱 시선에서 이제 준비한 헛소리, 우리의 이제 토크쇼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 시대 참 공간인 윤상욱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삐딱 시선에서 정론 칼럼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열심히 헛소리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다양한 사회 활동을 좀 시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뭐 그냥 뭐 남들이 다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 활동을 좀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번 또 삐딱 시선의 공간부장, 생활 칼럼을 맡고 있는 권대현입니다. 애니 리뷰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추천 애니라고 하는 그 두 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게 이제 두 명이 쓰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생활 칼럼도 쓰시고, 네. 그다음에 추천 애니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삐딱 시선에서 이제 공동 공관장을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맞이를 했는데 2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데 우리 사회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좀 휩싸여 있던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조금씩 얘기하면서 오프닝 스타일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저는 요새는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큰 전체적인 거를 많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전체적인 거요? 네. 네. 이런 기사가 왜 나왔는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솔직히 서민들은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기사에서는 뭐 제2의 큰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많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하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예전에 국민권익위원장을 하셨던 김영란 그렇죠. 그분께서 네. 그 위원장 시절에 우리나라가 부패가 너무 심하다. 네. 그걸 원천적으로 끊기 위해서 김영란법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 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방지법인데, 예. 네,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건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그 법을 제안한 사람이 그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립 교원 그리고 고위 관료 그리고 그렇게 좀 약간 사회 지도층들이 얼마만큼의 그 상한선을 정해서 3만 원, 식사는 3만 원이죠. 아, 접대받는 비용에 대한 게 좀 있죠. 선물이나 접대 그렇죠. 받는 비용을 딱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은 못 받게끔. 그래서 완전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하는 법안을 이렇게 제출한 거고. 네. 지금 현재는 그게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있을 끝에 지금 현재 통과가 됐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재에서도 그게 이제 합헌 결정이 나서 네. 이게 이제 파장이 좀 세진다고 그러는데, 그 법 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해보면, 아니 무슨 법 하나가 그렇게 심각하게 파장을 일으키나 해서 저는 그 법이 어떤 법인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법이 실제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접대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을 두는 거, 이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짜밥을 덜 먹을까봐 지금 걱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서민들이 볼 때는 이제 확실히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분명히 사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을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 그렇게 느끼는 쪽에서는 3만 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밥이 없다. 식사에서. 그건 무슨 밥인가요? 그건 무슨 밥인가요? 나는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아,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런 좀 약간 고위 관료층이나 아니면 기자들도 포함이 됐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포함이 됐는데 그렇게 그 사회 지도층이죠. 그분들이 만남을 갖거나 이럴 때 접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친한 사람들끼리 그런 경우에도 그게 대가성이 없어도 3만 원 이상 식사를 대접을 할 경우에는 그게 법을 무조건 처벌받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법이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서 식사하기에 3만 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로 그렇죠. 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 같은 서민의 경우에 뭐 김간의 김밥이나 뭐 김밥 전문 특정 업체를 홍보해 주시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게 싸고 맛있는 그런 가게에서 먹을 수도 있는데 과도한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런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했을 경우에 그게 대가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조금 얘기를 좀 보태면은 네. 그 기사 내용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한편의 소설인 게
그 국밥을 먹는데 뭐 친구들끼리 와서 국밥을 먹는다 이거예요. 뭐 네. 회사 선언에서 국밥을 먹는데 네. 그거를 해서 뭐 소주를 한두 잔을 이제 그러니까 한두 병을 하면은 3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시세도 모르는 거예요. 국밥 해봐야 뭐 7,000원. 그럼 뭐 14,000원에 뭐 소주 두 개. 호텔 레스토랑에 국밥이 있을 수도 있죠. 저희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네, 하루에 한 4만 원짜리 이런 게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서민들한테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상황 자체를. 근데 이 법을 가지고 내수시장이 침체될 위기에 빠질 것이다까지 논의하는 게 그게 좀 정당합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내수시장이 침체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나 고위층이나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식사를 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부터 받아 먹잖아요. 받아 먹으면 우리 내수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가 나는 어디 존재하고 있는 건지 과연 그거는 그러면 윤공이 볼 때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침체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윤공이 볼 때는 좀 어때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한우 농가들이라든지 식당 외식업주들 있죠. 네. 하다못해 그런 사람 한 명이나 더 와서 매출을 올려주면 좀 더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물 하나라도 더 사게끔 이렇게 기존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못하게 되니까는 딱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내수가 죽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호황입니까? 아니 그 법이 없어서 그렇죠. 그 법이 없었어도 지금 경제가 죽어나가는 마당인데 그 그렇지. 법이 있으면은 뭐 얼마나 더 많이 죽겠으며 그 법이 사실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뭐 조금 더 덧붙이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매출에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서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솔직히 100이 있으면 한 0.5, 0.3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들의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들의 소비가 네. 0.3 이게 퍼센트는 적어도 금액으로 보면 엄청 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뭐 낙수 효과 이런 얘기 하면은 네, 그 쪽수에는 안 돼요. 낙수가 아니라 중요한 건 쪽수다라고 지금 그렇죠, 명언을 또 그렇죠. 하나 날리셨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뜨거웠죠. 김영란법이 마치 진짜 사드처럼 많이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여지를 우리한테 많이 안겨준 것 같은데 윤공이 볼 때는 요즘에 어떤 관심을 좀 두고 좀 살았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 같은 청년들이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될까 굉장히 거창하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살아요.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청년수당 있죠. 청년수당. 그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그거를 뭐 직권 취소를 한다고 방해를 막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그게 가장 제일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도 박원순 서울시장 변호하러 또 나오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밑밥을 좀 까시는 것 같아요. 그 청년수당 저는 박원순 시장을 특정 지어서 이렇게 특정 인물을 특정 정치인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뭐 성남시도 그런 걸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제도 자체가 뭐 유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수당이라는 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지금 청년 실업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미봉책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금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또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네. 우선 또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시작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선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저는 제의 생각은 다 공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구의역에서 이제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낸 세금으로 다시 그렇게 그냥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한테 가는 것도 또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나이대를 이렇게 정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네, 그리고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저도 이제 좀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보면은 저도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이게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학원 내 이런 거 다니는 걸 했을 때는 오히려 가진 학생들이
더 좀 증빙 자료나 이런 건 내기는 좀 편하다라는 식으로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학생들이 못 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네.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윤공이 얘기한 것처럼 미봉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지점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연령대가 지금 만 19세부터 만 29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령대로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받는 거잖아요. 저희는 청년인데 사실 저희는 나이가 넘어갔죠. 근데 저희도 가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그 명목 자체를 보면 저희도 청년수당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연령대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딱 연령대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제한돼 있고 또 소득 수준으로 봐서라도 그게 증빙자료 아까 말씀하신 데 증빙자료뿐만 아니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가난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약간 쪽팔린 면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으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시작하는 차원인 거지 뭐 당장에 그게 막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고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자체로 시작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이게 공격은 아닙니다. 공격은 아닌데 이게 일종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를 위한 민심 작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럼 윤봉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서울역 고가에 그거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의 시절에 청계천 만든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거기다 공원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대권 행보의 하나의 일환이 아니냐고 지금 비난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우리 윤봉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원순 서포터즈라고 보면 그렇죠. 서포터즈 정확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그거죠. 이렇게 막 뭐라고 치시면 좀 곤란하고 아니 본인 뭐 서포터즈 좋은 뜻이에요. 지지자라는 뜻이잖아요. 정해진 것도 아닌데 저는 뭐 지금 현재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좋은 면을 이렇게 오케이, 네 맞습니다. 당장에 저희 생활상으로 생활 밀접하게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제가 아까 드렸던 그 비난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은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도 있는데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볼 수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포퓰리즘을 봐요.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이 정책이 좋아요. 뭐 이런 정책 당연히 좋죠. 그럼요. 좋은데 그 정책을 그 돈을 과연 어디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데 우사 같은 거를 물어보질 않았잖아요. 서울시의 시민들한테 뭐 투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는데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인정인데 이제 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그 전에도 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 전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그럼 윤공은 아니다는데 의견을 좀 덧붙일 게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언제 했던 간에 또 누가 했던 간에 이런 정책을 했으면 똑같은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정책은 반드시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정책이고 뭐 흐름상 봤을 때 언젠가는 했어야 되는 정책이에요. 좀 늦은 감도 없지 않고 이게 근데 하필 왜 이때냐는 거죠. 그쵸. 아니 그게 그건 지나친 음모론이죠. 지나친 음모론이다. 음모론이에요. 언제 했던 간에 그런 이거는 왜 우리 항상 음모론만 얘기하고 맨날 저랬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청년 얘기는 솔직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내가 다음번에 대선에 나갈 때 내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서울시에서 낸 세금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포퓰리즘으로 봐야죠. 그럼 그거를 시장 개인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 할 수는 없는데 묻지도 않았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이제 궁금한 이게 타이밍이 엮인 게 좀 있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물론 취임하자마자는 어렵겠죠. 취임하자마자는 그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서울시 부채를 갚느라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서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참 교묘해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일치 아닐까요? 더 중요한 건 쓸데없는 돈을 많이 안 쓴 거예요. 쓸데없는 돈을 정말 많이 안 쓴 거죠, 정말. 경인운항이라든지 뭐 세빛동동 그래서 공이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그건 당연한 얘기고 굉장히 인정 저도 얘기인데 하면은 근데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조금 대단하신 분 같지만 이왕 하시는 거 그때 구의역에서 좀 해주셨으면 참 그렇죠. 네. 그러긴 합니다. 지금도 구의역은 좀 박원순 시장 말대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걸 들어보면 자기가 미리미리 그렇게 좀 더 앞서서 그걸 하지 못한 거라서 좀 약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안전 용역
가족들 같은 경우에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지하철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서울시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총 3번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임기 중에서도 있었지 그렇죠. 않아요? 네. 아, 지금 구역이 네. 지금 박원순 아니 그 전에도 한 2012 번 년도에 그때도 네. 있었죠. 근데 그때도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게 예, 또 똑같군요. 시장이 뭐 신이 아니니까 네. 뭐 그걸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시가 엄청난 도시다 보니까 뭐 그렇죠. 효율적으로 보면 좀 어차피 2012년도 그랬으면은 이게 좀 지난 건데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그 네네. 기분 입장 그분을 생각하면 좀 약간 시장이 좀 원망스럽긴 한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아쉬움이 그거는 있지만 분명히 있고 네.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칼을 빼서 늦게라도 좀 빨리 빼서 좀 그런 일들이 좀 잘 처리되면은 그렇죠. 좋은 일이 있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잘한 일도 있고 구의역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근데 일정 부분 그 전임 시장들이 만들어 놓은 밑밥에 깔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외주를 계속해서 주기 시작했던 게 말 그대로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가 서로 바로 취임해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거를 다 알아치고 가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런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을 때 과연 이제 우리 윤공은 어떤 세상에 주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3장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좀 약간 이날 좀 서울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사진이 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서울 모 동네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집이잖아요. 네. 오늘 얘기할 주제가 30대가 20대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그런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네. 저 그 주제랑 좀 연결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맨날 결론은 집을 사라라고 하는 건가요? 집을 사. 아파트를 사라 이거죠. 결혼이야 아파트를 사라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청년 실업도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은 되긴 되는데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연애를 할 수가 없고, 그만큼 또 서울 물가도 비싸고 운이 좋아서 결혼을 한다 해도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도 사기 힘들고 돈도 벌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N퍼센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집이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사람들한테 가장 시급한 게 주거난이에요. 그렇죠, 주거난. 그러니까 이 집을 살 수 없고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없는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캥거루족이라는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들한테 얹혀 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가 30대로서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주거 문제인 것 같고, 주거 문제. 집이 없으니까 네. 옛날에는 뭐 단칸방이라도 뭐 월세라도 시작을 하려고 그랬죠. 결혼을 해서 일단 시작하려고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이 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차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특히나 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남자가 준비해야 되는 게 집이라는 거, 아직 그런 전통적인 관념이 남아있어요.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고정관념은 분명히 있죠. 그게 굉장히, 우리만의 고정관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TV 뉴스 나왔는데 남성분들이 미혼 남성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아닌가.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정확하게 돈 많은 사람이 맞아요. 없어서. 그게 맞는 거죠. 남자가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실 동년배에서는 찾기 힘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약간 비약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게 굉장히 청년들한테 20, 30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꿈에 그린 아파트를 제가 찍어왔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떡처럼 그렇죠. 가질 수 없는 그대처럼 슬프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개가 뿌옇게 찍듯이 찍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5만원권인데 일단은 그 앞에 보여드렸던 그 아파트랑 연결을 지어서 사실 돈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분이 정말 가질 수 없는 그대 아닙니까? 이분도 굉장히 뿌였네요. 네, 그렇죠. 아, 돈이죠, 돈. 아, 돈이죠. 돈이라는 미세먼지가 많은데 찍어도 그런 그런가요? 네. 그때 카메라 별로 안 좋았던 그 돈이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돈. 돈을 벌기 힘들다. 돈을 벌기 힘들다. 많이 모아서 저축을 해서 그걸 집을 사기 힘들고 차를 사기 힘들다.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싶었고 사실 뭐 옛날에 모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다시피 뭐 청년들이 눈을 좀 낮춰라. 네. 그런 기성세대의 말도 있었지만 네. 사실 우리 청년들이 눈높이가 낮아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취업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눈높이가 낮아서 사실 뭐 눈높이 좀 낮추면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그런 일자리를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이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꿈꾸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쎄 빠지게 일하고 돈은 못 벌고 네.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돈을 벌기 참 힘들다. 네.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 풍요로운 돈이 결국 내 돈은 아닌 세상이니까 내 돈이 아니고 좀 슬프긴 하네요. 네. 네. 정작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의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네.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여기는 돈은 그러면 본인 지갑에 있는 돈을 찍은 겁니까? 아니면 이건 뭐 그거는 누구 돈입니까? 이거 노코멘트. 5만 원짜리 벌써 3장이나 있습니까? 자기 현찰로 지금? 그 정도는 있죠. 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 오늘 저희는 이게 한 시간 다예요.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어요. 잘 보시면은 궁금한 치만 먹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AA0000 있잖아요. 예, 이거 제 돈이 아니고요. 예. 은행 그 기계에 찍혀있던 그 그림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럼 이제 본인 돈이 아니었어요. 저희 배시간 물 건너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일단은 돈이 중요하고 세상이 참 현재 점점 갈수록 더 청년들 살기 힘들고 돈은 벌기 힘들고 돈은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간격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네. 근데 현재 그렇게 각박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호 희생자분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구의역 희생자 그렇죠. 그분도 그렇고 뭐 강남역에서 돌아가신 그 젊은 여성분도 그렇고 네. 굉장히 흉악스러운 범죄들이나 아니면 안타까운 죽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돈만 벌면서 살아야 되나? 돈이 절대 선이 돼가고 있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좀 지키고 살자. 최소한의 양심. 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삶이 빡빡하더라도 최소한의 뭐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을 때 네. 그분들에 대한 동정심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그러니까 불쌍하게 가서 이렇게 뭘 도와줄 그런 마음 최소한의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측은지심이 지금 조차 없고 그냥 자신이 하도 돈에 쫓기다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피해자분들이 더 나서서 이렇게 자기들을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럴 때 쟤네들은 보상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저렇게 그렇죠. 하는 거다. 네. 이렇게 굉장히 좀 차가운 시선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 최소한 좀 젊은 사람들이니까 기성세대분들은 쭉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는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그런 고정관념 바꾸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우리 20, 30대 젊은 층들은 10대까지 포함이 되겠죠. 네. 젊은 층들은 최소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좀 관심을 갖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지금 그러면 세월호 노란리본이 맨 마지막에 온 건 우리 윤공이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정리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게 먼 얘기라고 세상을 바꾸는데 뭐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의 가치가 되고 언제 그렇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우리 사회는 완전 정글이 된 지금보다 그렇죠. 더한 그런 무한 경쟁 시대가 돼서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도 관심도 안 받는 그런 굉장히 비인간적인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 사실 뭐 IMF 때부터 어려웠어요 우리는. IMF 전에도 어려웠어요. 우리 네, 그러세요. 네. 우리 언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적이 없었어요 사실. 네. 우리 기억에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기억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경제도 중요하지만 네. 좀 더 우리 좀 더 큰 걸 보자. 큰 걸 보자. 그 큰 것이 결국에는 시선이 사람을 보자, 생명을 보자 이렇게 가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다 같이 네.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전부 다 돈 하니까 사람이 죽어도 다 돈을 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아니 파리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한 이 세월호의 노란 리본을 얘기하기보다 이거의 어떤 충분히 이것이 갖고 있는 커다란 의미, 그렇죠. 그리고 또 대의를 보자는 얘기네요. 오늘 또 주제에도 맞게 제가 감히 30대로서 20대 그 저보다 조금 더 어린 분들한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같이 좀 따뜻한 사람이 돼보자. 따뜻한 사람이 되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네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게 현실이죠. 현실이고 두 번째 돈도 어떻게 보면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돈도 현실이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와서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이상을 좀 품어보자 이렇게 좀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해석해 주신다면 감사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좀... 같은데 근데 오늘 권대웅 공관부장은 전혀 오늘 멘트가 없네요. 여기에 아니요. 저는 이제 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마 공대웅을 대비해서 대사를 외워왔어요. 주가 계속해서 주술주술했어요. 근데 혹시 우선은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적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좀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92년쯤이었었나요? 그때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걸로 급여를 받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고 백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긴 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호황 시절도 분명히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얘기는 뭐 다 윤공이 얘기한 게 뭐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극소수에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그래도 얘기가 좀 단편적인 내용들이 많았지만 너무 이렇게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냥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러다가 다 죽겠다. 저는 진짜 이러다 하나하나씩 죽어나가면 다 죽겠다. 우리 제1화에서 나왔던 그 세월호 농성장 얘기처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이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저는 굉장히 그런 위기감이 들어요. 이러다 다 죽는다 진짜 우리나라. 이 마지막에 세월호 리본까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좀 숙연해지는 분위기가 좀 나면서도 근데 세월호 리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함의보다 지금 20대 청년들이고 20대 청년들의 다른 말은 이제 취업준비생이지 않습니까? 그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백수라는 말이라든지 실직자라는 말을 아름답게 포장해 놓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을 때는 과연 세월호 리본을 가장 마지막에 사진 배치에 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점에 대해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다 토익 책을 놨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인적성 검사 책을 놨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하던 간에 우리 현실적으로 살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당장에 목구멍이 퍼덕쳐기니까 네,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잠시 접어두는 거지. 뭐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거나 뭐 다 차갑게 대한다거나 뭐 다 돈밖에 모른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상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럼 이제 윤공의 세상 구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 또 중요한 사건들이나 중요한 현장들을 좀 찍은 사진을 그리고 근데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이 돈은 진짜 보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거 안타깝습니다. 제일 그냥 기대했다가 끝나는 윤공의 세상 구경이었어요. 오늘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었죠. 저희가 가장 흥미롭게 빨리 녹화를 접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했을 텐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단 여러 얘기를 좀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은 30대 때 조금 그래도 자기 삶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20대를 그렇쳤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바빠진다고 통상 좀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셋이 물론 이제 우리 셋의 개별적인 하나의 삶일 뿐이지만 우리 셋이 어떻게 20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 없이 간단하게 한 줄로 내 20대가 어땠다를 한 줄평입니까 이건? 한 줄평이죠. 간단하게 너무 쩌리쩌리 얘기하면 셋이 다 울어야 됩니다. 이거 세 명이 다 울어야 돼요. 우리 다 슬프잖아요, 나름. 그럼요. 개인의 사연은 전부 다 있고 안 슬퍼요? 슬프게 살았잖아요. 슬프죠. 네. 슬프죠. 그러니까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바쁘게 살았죠. 바쁘게 살았는데 좀 30대나 20대나 뭐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한 줄 평으로 보면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그림에도 열심히 살았다고. 지금 뭐 굉장히 성공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아 왜 고 다음에 점점점 자막을 꼭 쓰고 싶게 말을 해요. 좀 할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한 줄로 해야 되니까 네. 생각은 많은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남들과 틀린 길로 갖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들과 다른 길에서 네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하거든요. 나이 20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너무 찌질하고 불쌍하게 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대로 살래요. 저는 20대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정말 싫어서 나는 절대 누가 수천 원을 준대도 20대로 돌아가시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자신들이 20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분명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20대 솔직히 20대 하면은 되게 꿈에 부푸는 시절일 수도 있죠. 어른들이 못하게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시절이어서 꿈에 부풀기도 했고 했던 시절이지만 근데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20대 때 힘들었던 거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방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뭐 공부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하면 된다는 게 있었는데 20대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방향은 다 틀려요. 어떤 길로 가도 돼요. 근데 어느 길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방향을 잡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 객관식 문제 풀면 하다못해 주관식도 답이 있는 시험을 풀다가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조금씩 부담은 생기는 게 사실. 나 방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납니다. 네. 학교 다닐 때 1, 2, 3, 4, 5 중에 뽑아야 되는데 대학교 가니까 다 주관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죠. 대학교 가니까. 근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학생 때는 1, 2, 3, 4, 5에서 고르면 되는데 이 주관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관식도 대학교 교수님들 그 교수님의 주관에 맞게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때부터 좀 아부하는 것도 좀 슬슬 배워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자신의 20대를 정의할 때부터 갑자기 이제 슬픈 음악이 막 흘렀던 우리 윤봉은 20대가 왜 힘든 시기였는지 혹시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우시면 안 돼요. 지금 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셋 다 울어야 됩니다. 오늘. 회식을 못해요. 오늘 울어야 된다고요. 지금 15만 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슬퍼요. 지금 가슴이 너무 그래서. 근데 어떻게 왜 지금 어떤 점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꿈을 꾸면서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현실을 잘 몰랐어요. 사회 현실이 어떤지 잘 모르고 막연하게 제가 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막연하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모든 방향이 잘 안 되는 그런 숱한 경험을 했죠. 학점은 그리고 저 친구가 대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한 친구예요. 저 같은 스타일이 딱 공무원 스타일이죠. 정말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꿈이 너무 컸어요. 저희 은사님도 늦지 않죠? 은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무원님도 아시는 그 은사님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 저는 굉장히 꿈이 너무 크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자기 자랑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레벨업이 안 되는데 이제 너무 큰 사장 꿈이 너무 큰데 그거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어요. 정치인이? 아 근데 그건 지금도 가능한 꿈 아니에요? 가능한 꿈인데 그때 네. 당시엔 더 막연한 꿈을 꿨던 거고 사실 뭐 정치인이 되려면 굉장히 명망 있는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업적을 쌓거나 아니면 고위 관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꿈은 변함이 없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근데 다 이렇게 그 꿈은 다가오지 않고 자기 현실은 힘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좀 좌절감도 있었고 사실 뭐 꿈이 있는 젊음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20대가 좀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멀어져가는 꿈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힘들죠. 그렇죠.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고 그게 점점 급해지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20대라는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인데 꿈이 있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좌절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때를 위해서 생각하면 좀 아늑하긴 한데 저는 조금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도 아프고 집안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빚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는 또 붙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 생각이 많이 들죠. 그냥 하루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 친구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친구 수트한 남자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인데 이 친구도 참 공부를 잘했던 친구고 이 친구도 정말 공무원처럼 산 친구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는 한 마리의 귀여운 양 한 마리, 양아치를 기르고 있었지만 겉모습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했던 정말 대단한 친구였죠.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를 나와서 그 이제 빚이 있을 거잖아요. 뭐 3, 4천 정도가 있을 거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1, 2년 동안 갖고 그 다음에 1, 2년 벌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이게 저는 엘리트 코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4년 동안 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빚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다 이렇게 갚을 그런 자신. 예, 그렇죠.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싸움적으로. 그래서 그냥 학교를 나오고 알바를 뭐 3개씩 뛰면서 빚을 갚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그때 정말 제가 우리 둘 다 친구지만 그때 이제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았어요. 정말 뭘 맨날 전화하면 알바하고 있다. 아니 새벽 3시에 전화해도 알바하고 있고 오후 2시에 전화해도 알바하고 있고 잠은 자? 2시간 잤다. 아니 무슨 돈 버는 사람처럼 살아서 야 쟤는 무슨 저게 돈만 버는 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그때도 정말 나는데 우리가 이제 20대라고 하는 시기가 참 힘든 게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벌써 있는데도 슬슬 어느 순간부턴가 특히 지금 우리가 또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남녀 차별 발언으로 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기대를 슬슬 하지 않습니까? 이제 25에서 그러고 군대도 갔다 오기 시작하면 아마 이거는 윤공이 좀 대답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윤공 좀 그런 얘기 할 게 좀 있을까요? 뭐 저도 뭐 부모님이 저와 저희 형제들한테 좀 미안해하고 그런 것도 있었죠. 왜냐면 좀 사실 뭐 집안이 잘 살아야 자식들도 잘 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지금? 참 근데 우리 셋이 모였는데 다 가난한 애들끼리 모여있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막 가끔 좀 말씀하세요. 사실 아까 공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군대도 갔다 왔고 돈도 벌어서 좀 집안도 좀 돈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도 하시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30대가 넘어가고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 점이 제일 좀 두려운 점이에요. 지금도 뭐 20대랑 연장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은 많이 벌어야 되겠고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 성공은 해야 되겠고 제 꿈에 점점 다가가야 되는데 뭐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성숙한 면이 없진 않지만 아직도 어리잖아요. 사실 세상 그 꿈에 비하면 맞아요. 예. 30살, 33살 네.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기대감이 있죠. 부모님도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시고 뭐 그거는 여기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그렇죠. 두 분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나 그랬다. 뭐가 언제나 그랬다? 아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언제나 뭐가 그랬다? 언제나 힘들었다? 완전 힘들었죠. 그렇죠. 언제나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꿈을 향해 달려가도 힘들고 꿈이 어딨는지 몰라도 힘들고 꿈을 쫓아가는데 그거를 정말 따라붙지 못해서 절망감에 빠질 때도 힘들고 정말 이건
20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시점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를 우리가 그래도 잘 견디고 죽지 않고 33까지 먹었습니다. 저 죽지 않고 33까지 살았다는 먹었는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예, 그래도 우리 그래도 이 중에 인생 성공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한 명은 그래도 우리 유부남이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30대가 되어서 20대보다는 10살이 더 훨씬 많잖아요. 30대가 되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20대 때 요거 하나는 그래도 잘하지 않았을까? 혹은 뭐 요거 하나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한번 꺼내보면서 슬슬 자기 얘기를 좀 시동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은데. 20살 때 제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한번 대충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전에 그냥 20살 때부터. 네, 20살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뭐 선택권 그다음 졸업을 하면서 대기업을 간다라든지 대기업을 뭐 2년을 준비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거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계획은 좀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요?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큰 그림은 그려놔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아니 20살 때부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 저는 그래서 선택을 참나. 어쨌든 간에 왜냐면 몇 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를 처음에 다니면서 네.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고 내가 이거를 4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집안은 어렵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옥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지옥고. 네. 지옥고가 그 뭐 줄인 말이었죠 그때 그게? 지하 이제 뭐 옥탑방, 뭐 고시원 이런 건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얘기했던 거에서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이거를 한번 거기 학생들 인터뷰의 내용도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준비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뭐 고시나 이런 걸 준비하는데 뭐 2년 3년이 흘러서 지금 이 상황이 됐다. 아이고, 그렇죠. 예,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좀 방향을 조금 틀리게 잡았겠죠. 그럼 우리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네. 자신의 어떤 인생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본 게 현명한 자신의 선택이었다. 네, 볼 수가 그거는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권공 말대로 네. 거대한 인생에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큰 꿈을 그렸던 것도 저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참 잘한 일 같고 네.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교 졸업반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20대들이 30대까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시험, 고시, 공기업 시험 그런 거 다 올인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네. 저도 뭐 20대 중반에 그런 공무원 시험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만뒀던 이유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쭉 공무원 시험만 준비했을 경우에 사회 경험도 없고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먹고 했을 경우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경험을 일단 쌓자.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녔어요. 공무원 잠시 접고. 네. 그러니까 잘하는 게 뭐냐면 뭐 제가 뭐 나이가 굉장히 뭐 많아서 뭐 사회 경험이 많고 그렇진 않지만 네. 단 몇 년이라도 회사 생활을 한 게 그게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회 경험을 그래도 일찍 시작할 수 있었던 게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렇죠. 그 몇 년이라도 뭐 설령 나중에 또다시 뭐 시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할지언정 사회생활을 해봤던 게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됐고 사회생활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조직 문화를 경험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작은 조직일지라도 그게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현실적이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경험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계속해서 공부만 했다면 그게 성공을 할 수는 있었겠죠. 더 빨리.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영욱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자 그분은 1회부터 3회까지 다 혼자 아니 사실 언제나 출연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나영욱 씨 같은 사람. 일단은 네. 뭐 좀 더 이렇게 좀 더 고생을 하는 케이스가 좀 더 이렇게 제 후배 세대들이나 제 자식들한테 좀 더 이렇게 괜찮은 어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자양분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너무 거창한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좀 이런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학교 1학년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시 준비한다, 무슨 시험 준비한다 해서 캠퍼스 문화가 정말 그 도서관에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물론 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시 준비 많이 하는데, 고시를 준비해봤다고 하니까. 고시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무원. 그러니까 나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후배 세대들에게, 지금 20대들에게 권하고 싶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공무원 시험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이나 2년 그렇게 짧잖아요, 사실 긴 인생에 비해서는. 네. 정말 제대로 열심히 공부에만 전념하는 그런 기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게다가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사실 비용을 대주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 대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린 나이에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 2년 정도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진 않다? 왜 저도 이거는 한번 저도 이건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네. 저는 그때부터 바로 준비하는 게 1, 2년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고등학교에 있던 과정이 어차피 시험 대충은 알잖아요. 공무원 시험이 국사내문에 이런 거 영어 그러면은 딱 수능 끝나갔을 때 조금만 더 공부하면은 아마 알 거예요. 뭐 군대를 갔다 와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냥 수능 끝나고 대학교 붙은 다음에 1, 2년은 저는 도박을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되면은 인생 진짜 피는 거죠. 솔직히. 예, 저는 한번 해봐라. 근데 너무 길게는 하지 말고. 길게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아까 윤공은 2년이라고 했는데 아직 동의해요? 저도 근데 이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보고 가는 게 맞아요. 짧게는 네, 2년 이상은 하면은 2년 이상은 네, 그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거의 2년 정도 딱 하고 아닌 것 같으면 싹 접고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미련도 생기고 우리 본전 생각이 나서 2년 정도 투자했는데. 그렇죠. 근데 전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건이? 집에서 돈을 대줄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준비하지 마세요. 저는 딱 제가 할 때 이걸 안 했었던 이유는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데. 완전 정반대 의견을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하도 그렇게 제가 워낙에 한량처럼 사니까 야 너 그래도 영어문학과 나오고 그랬으면 너 한번 고시 좀 해봐.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런 시험을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집에서 무슨 말도 나왔었냐면 전 제 자랑을 합니다. 집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2년 동안 학원비부터 해서 네 용돈까지 2년 동안 대주겠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 만약에 네가 지금 폐지됐지만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3년까지도 넣어주겠다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금수저네요. 근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전 알아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못해요. 그런 공부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두 친구가 하는 공부입니다. 저는 그런 공부를 절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데 어떤 객관식 문제 같은 걸 풀 때 꼭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마세요. 20대가 돼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보니 자기 인생에서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에서 지금 20대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후회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저희보다 나이가 더 있으시거나 저희하고 동년배이신 분들은 나는 과연 20대에 대해서 어떤 후회를 갖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건봉은 지금 20대에 대한 후회가 없지 않아요? 큰 후회는 없을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럼 후회는 아예 없습니까? 그럼 후회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좀 그런 건 생각을 못했어요. 재테크에 관련된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 주식을 배울 수 있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배우지 좀 못한 게 조금. 근데 지금 이제 30이 되니까 배울 수 있는 시간이나 여건이 자기 일을 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살 때 좀 배워놨으면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주식은 이제 거의 필수가 될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잠을 좀 더 쪼개서 이제 그런 걸 배웠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인생이 정말 깍박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습니다. 정말 이제 자기 20대를 지나고 봤더니 글쎄 그렇게 후회가 있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제 20대 시절에 대해서
후회는 사실 없고요. 이분도 없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평균만이. 평균만이 많습니까? 어쨌든 제가 명치를 한대 세게 때리고 싶은데. 명치한테 지금 야 그러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슨 그때 혹시 술 먹어서 무슨 하소연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자기 지금 뭐 본인 지금 얘기를 하면 됩니다. 술 먹고 얘기한 건 잘 기억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 지금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떤 거죠?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은 사실 뭐 지금 현재 삶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크게는 없는데 있기는 있군요. 있긴 그러니까. 있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일을 되게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무원 시험을 몇 년 동안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직업을 뭐 몇 년 동안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사실 한 직장에서 오래 있은 적은 있었죠. 근데 제일 후회되는 게 아직 좀 나이가 젊다고 할 수 있는데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돼요. 30대에 돌이켜보니 20대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업적 같은 것이 보이지 작은 거는 않는다. 쉽게 말해서 안정된 그런 일을 아직까지 못 해냈다는 게 약간 좀 후회가 되는 면이 있죠. 저는 뭐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선택을 한 거고 어쨌든 뭐 내가 선택한 건데 어차피 지금 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당신의 사고방식은 정말 모범생입니다. 뭐 벌어진 건데 니네가 다 받아들이고 혼나면 되지. 사실 뭐 그거를 작은 후회라고 할 것까지 없고 그냥 좀 더 이렇게 다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주 작게나마 미루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회사를 더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제 살림살이가 더 나았을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돈 나아지지 않았어요. 우리 술 사줄 수 있지 않나요? 아까 그러면 정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5만 원이 우리 ATM기에서 찍은 게 아니라 실물에 있었던 실물 화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찾는 게 정말 많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친구가 인생을 잘 산 거죠. 저는 후회하는 게 인생에서 너무 많은데 어떻게 두 분은 그렇게 없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인생에서 후회되는 보면 한 것도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더 놀았어야 됩니다. 아니 정말 더 놀았어야 돼요. 정말 더 놀았어야 됩니다. 왜 그때 더 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행을 좀 더 많이 다녔으면. 여행도 갔어야 되고 더 많이 놀았어야 되고 더 많은 여성을 만났어야 되고 더 많은 술잔을 기울였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여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너무 정말 그렇게 후회가 되는데 근데 이것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 별명이 수도사였습니다. 설명이 수도사였고 기억나시죠? 저렇게 왜곡을 하시죠? 제 별명이 수도사였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리가 나온다고요. 사리가 제발 그만하세요. 자 그럼 봤을 때 근데 여기 지금 원래 대본에 없던 내용인데 결혼했을 때 네네. 지금 왜 결혼 내용이 나오니까 한숨을 쉬세요 지금. 자 지금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가면 썼고 그리고 괜찮잖아요. 결혼한 거 행복합니까? 저는 좋습니다.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결혼한 거. 그러니까 이분도신 분들은 그냥 좋다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거 있었어요. 뭐냐면 혼자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잠을 자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 거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터치를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생활에 대해서 이제 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룰을 맞춰가는 거에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맞춰지니까 저는 좋아요. 근데 이제 걱정은 조금 있는 건 뭐냐면은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게 이제 좀 그런 게 이제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부부싸움은 합니까? 뭐 안 하면 돼. 집 살 때 그때 한번 싸우고는 싸운 거 없습니다. 그럼 결혼 생활은 지금 거의 한 3년 4년째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년차 온 거죠? 3년차 왔죠. 한 번 싸웠다고요 그러면? 한 번 싸웠어요. 데이트할 때도 한 번도 안 싸우지 않았어요? 데이트할 때는 뭐 싸운 거 없죠.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웁니까? 왜 매일매일 싸워도 뭐 크게 싸울 게 없어요. 마음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아내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까? 네. 근데 정말 단란하게 잘 살고 우리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부남이기 때문에 그 결혼 선택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결혼을 그러니까 그렇죠. 한자는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은 어. 당연히 하죠. 예.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계속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윤공은 결혼할 겁니까? 뭐 그게 제 맘대로 됩니까? 근데 윤공은 굉장히 와이프를 피곤하게 할 것 같아. 와이프를 피곤하게 한다. 이 사람 와이프를 벌써부터 피곤하게 한다. 자, 20대 여러분들 보고 계시다면 30살들이 왜 갑자기 결혼에 민감해지나 이게 지금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 결혼도 이 친구는 이뤘지만 결혼이 점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멀어져가는 꿈처럼 슬슬 우리한테 보일 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결혼 생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권대현 연구님 말씀하신 대로 잘 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좀 와이프를 괴롭히는 네, 스타일이에요? 저는 뭐 와이프를 괴롭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와이프가 없어봤으니까 모르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누구를 괴롭히는 스타일도 아닌데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각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때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의 기반을 닦는 거에 전념해야 때인 것 같고, 사실 뭐 권대현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뭐 잘 살잖아요. 잘 살아요 정말. 네. 근데 짜증날 정도로 잘 살아요. 제가- 어떻게 무슨 신혼 같아요 아직도. 제가 지금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싶으면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은 뭐 결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는 게 낫다. 결혼은 없는 게 네. 낫다. 나중에 뭐 제가 윤공은 그럼 해야 된다고 오늘 하겠죠. 독신에 선언한 건가요? 그래서 독신까지 선언한 겁니다. 왜냐면 일단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큰 꿈을 위해 결혼을 그렇죠. 접어두겠다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좀 몸에 좀 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치수가 무슨 박원순 있더라고요. 서울시장을 무슨 당선을 제가 무슨 나 그게 지금 그거 뭐 작은 어떤 뭐 무슨 유력 정치인입니까, 제가? 간단한 활동이라도 하겠죠. 하다못해 그렇죠. 작은 거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의 치부는 용서할 수 있다. 그렇죠. 그의 치부는 용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의 치부는 감춰줄 수 박원순 시장이 있다. 무슨 치부가 있어요? 그냥 갑니다. 치부 없다고 얘기하니까 네네네.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30대를 살면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얘기해보면 20대 때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30살에 한 거긴 한데 거의 이제 많으면 29살 정도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을 후회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자, 카메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자, 잠깐만. 근데 이건 있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그 네. 검은색 이거 표시해드릴 테니까. 자, 나 근데 하나 얘기할 건 있어. 근데 만약에 그냥 둘이서만 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기가 생겼을 때는 뭐 내 인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많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힘든데 과연 내가 책임을 잘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그렇게 불행하거나 그러진 않을까. 결혼까지는 괜찮은데 결혼 이유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결혼 이유가 그러니까 뭐 심슨 많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예, 아기가 나오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둘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계약 같은 노예 계약 같은 거라고 그러면서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틀린 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 혹시 아이를 안 낳을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생기면은 또 그 신이 주신 건데 그걸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꼭 놔주세요. 네. 그 조카 제가 잘 보살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를 20대 때부터 좀 약간 준비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문제를 한 20 중반 넘어가서부터 유념하고 살았어야 되는지.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요새는 아까 유공이 얘기했었잖아요. 뭐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제가 생각해서 제일 행복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는 집을 해오고 너는 혼수를 해오고 이러면은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싸우고 이제 그게 그렇죠.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젊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조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슨 소리예요 또?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월세에서라도 살아가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윤공이 얘기를 아까 했지만 윤공은 이제 가난한 사람이다.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저는 이제 그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된다 해야지. 된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해봐라. 네.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20대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헛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20대에게 지금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정말 이 일이라는 말은 직업일 수도 있겠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해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부터 이제 뭐 우리가 좀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추천하는 일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어차피 게임으로 치면은 저는 궁수인데 뭐 다른 분은 격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업이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월급이 6천 이상을 생각하면 내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6천만 원 이상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밖에는 없어요. 네, 대기업밖에는 없고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됐을 때 그 정도 이상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뭐 3천선, 4천선 안에서 그렇지. 잘 됐을 때 그게 맥시멈이에요. 맞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6천 이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도박을 해야 돼요. 예. 도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마카오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도박이 아니라 그런 도박이 아니라 해서 대기업을 취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도전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이거 다 싫다. 나는 가지고 길게 갈 거다. 그럼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좀 해보고.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저는 어차피 그냥 3, 4천 선에서 제가 그 정도가 이제 아지노선일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일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건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서 그렇죠. 본인에 맞게끔. 그 얘기가 좀 약간 좀 세게 얘기하면 자기 주제 파악하는 얘기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맞는 얘기인가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아놔라. 후회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나중에 눈물 흘리고 얘기해봐야 사회에서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주잖아요. 어차피 지인들이야 뭐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사회에서는 울고 있으면은 그냥 울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일이라고 보면 사실 젊은 사람이 지금 20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이상적인 케이스가 대기업에 바로 취직을 하는 건데 대기업 취직문은 사실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연봉 5천 막 넘고 막 그런 직장이 있어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취직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스펙이 있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왜냐면 주제 파악하는 얘기로 왜냐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인사 기준에 봤을 때 아무리 지금 현재 공정하게 인사를 뽑는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 시스템상 학교를 본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학교 보는 거 맞는데 제 주변에 이번에 현대모비스 쪽에서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학교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공 얘기도 맞아요. 윤공 얘기도 틀린 건 아닌데 저는 학교를 만약에 대기업 준비할 거면 스펙을 본인이 만드세요. 어학이든 뭐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가 안 좋으니까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저도 좀 학교가 안 좋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알바를 뭐 자기 하고 싶은 알바를 해본다든지 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많이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빨리 직장을 잡고 싶다 싶으시면 그쪽 관련된 일을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봐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왜 그러냐면 나중에 현실적으로 따져서 자기 하고 싶은 일보다 자기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계속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한 사람보다는 더 빨리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을 때 자신이 이 일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봤다 그런 후회를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 후회가 굉장합니다. 그 후회가 아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네. 현실에 갇힌 자신하고 만나는 게 참 힘든 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좀 나이가 들어서 좀 가난할지언정 좀 약간 이걸 공감 못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젊었을 때 한 살을 젊었을 때 많이 해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게 굉장한 자양분이 될 수 있죠. 됩니다. 되고 제가 지금 가장 20대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 20대들 지금 보면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PC방에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라도 들면 그냥 놀아요. 그냥 놀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의 눈치 보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됐고 나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냥 자기만 보고 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좀 펼치면서 살아주면 좀 좋을 것 같다. 나는 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요거 괜찮으니까 저는 어땠냐면은 이게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형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아, 형들. 네. 근데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고 좋은데 우선은 형들 만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건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면은 분명히 고기 구워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사회생활을 먼저 했고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공짜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냥 어차피 PC방 가고 막 놀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들어봐요.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형들 얘기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나랑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훨씬 최신 정보인 경우들도 있고 도움 많이 돼요. 근데 고기 굽는 게 귀찮아서 쑥 따라야 되고 담배 심부름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 형들이 더 많이 어른들보다 더 부려먹죠. 그거 훨씬 부려먹어요. 그래서 싫은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 공공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한 3, 4살 이하의 상관 없잖아요. 한두 살만 많아도 같이 좀 만나보고 그러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0살 때 친구가 잘 나와야 얼마나 잘 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 거의 돈친개찐이란 말이에요. 뭐 1, 2년 더 산 사람 얘기 들어보는 게 어쨌든 그 사람이 뭐 잘 못하는 선배라도 나보다 1, 2년 더 살았으면 그것만큼 알아요. 금방 뒤집어집니다. 친구들끼리 격차는 금방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어제는 잘 나갔던 애가 그 다음날 빌빌거리고 있는 사태도 많고.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오늘 정리하는 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나름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해주고 좀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조언.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자신의 20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한 줄평으로 정리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20대에게 30대인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 나만의 조언을 한 줄평으로 간단하게 한번 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면서 자기만의 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뭐다 이런 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그래도 썼던 거지만 인생은 등가교환이다 아니면은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너의 뭐 좌우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그런 어떤 이제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그냥 게임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그게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게임 다 좋아하니까. 내가 격수인지 궁수인지 마법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최종 목표가 뭔지 내 최종 직업이 뭔지 뭐 위자든지 뭔지 이거를 정해놓고 가야죠. 만약 하다가 안 되면 돌아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네네. 그럼 윤범은 지금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20대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나요? 네, 한 줄로 딱 정의를 하자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근데 지금 한 줄 평하는 게 썰전의 전원책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 지금 얘기는 박원순 시장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 그것도 아니 그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썰전에서 지금 말투도 그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것도 지금 아니 좀 너무 따라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한 줄 평이라고 했잖아요. 한 줄 평이라고 한 게. 아니 한 줄 평이라는 것도 물론 거기 있는 거 따라한 거긴 한데 내가 따라한 거긴 해요. 근데 그걸 전원책까지 쫓아가지고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설명해드릴게요. 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게 그냥 편하게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취직을 하자니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돈은 없고 뭐 학자금도 많이 빌렸고 그 학자금 안 빌렸어도 뭐 취직도 막막하고 그렇죠. 근데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요즘에 언론 보도나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힘들다고요. 이게 정치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다 힘들어요. 심지어는 20대뿐만 아니라 30, 40대도 다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직장 언제 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 자기 직장이 잘려서 내가 치킨집하고 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래요. 저는 사실 20대 때 너무 힘들어했어요. 제 스스로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험상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힘들어하지 마라. 네,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봐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라. 너가 힘든 만큼 남도 힘드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희망을 갖고 살아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 근데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내가 좋댔지만 너도 좋댔다. 아니 무슨 말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한 줄 평을 간단하게 제가 좀 하자면 마음대로 살아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까 근데 윤공 얘기를 완전히 반대하는 얘기는 아닌데 약간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할게요. 힘들어하세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힘들어하세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힘들 때는 있는 대로 그렇게 할 만큼. 근데 시간이 지나면 20대 때 그걸 못하면 30대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척하고 살잖아요? 정말 바보 됩니다. 못난 놈이 돼요. 정말 못난 놈이 되니까 이건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이때 힘들게 합시다. 그게 낫지 않을까? 힘들게 살아서 뭐 그 굳은 살이 생기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러니까 윤공 얘기가 맞습니다. 윤공 얘기가 맞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갑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20대, 10대는 더 심했고 20대 같은 경우에 가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 힘들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막 울먹이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경험도 어쩌면 다 있을지도 모르는데 30대가 됐을 때는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저 30대로 내고 나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물어본 게 뭐 귀엽다는 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걸로 투덜거리는 건 해도 이게 찡찡댈 수가 없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차라리 저는 그래서 윤공이 얘기했던 얘기를 살짝 받아서 슬퍼해라. 네가 있으면 제일 20대 때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면 30대 때 그게 굳은 살이 돼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강해집니다.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뭐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금 힘들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 것 같아요. 20대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조언도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저희가 나이를 합쳐봤자도 아직 저희도 어려요. 저희가 첫 시간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100세가 아직 안 되면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 어린데도 저희가 한번 이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어요. 20대들에게 우리가 과연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근데 결국 이 기획의 취지는 여러분들을 향했던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을 향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굉장히 가깝잖아요. 한 4년 전에 우리거든요. 29살이 굉장히 가까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하고 좀 대화를 해볼 수 있어. 그때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다른 시간보다 확실히 논쟁할 거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다 공통사의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걸로 논증을 한다면 논쟁할 게 없고 근데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중요했던 게 방어수. 그렇죠. 마지막까지 결국 이제 이런 스토리에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에 대한 어떤 플랜을 만드는 갑자기 그 윤공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소리야. 수가 있죠. 지금 봤을 때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윤공이 얼마나 꿈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꿈을 정말 알 수 있고 그 설계 쓰는 거는 그러니까 2회에서 지금 3회까지 연결되는 그 설계는 어떻게 이 기획에다가 그 얘기를 끌어올 수 있었는지는 가장 관심을 정말 대단한 대단한 이야기라면서요. 네, 저 지금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이야기라고. 아니 사람들 힘드니까 좀 더 다음 시간에 전원 생활, 제 농촌 세상의 아름다움, 농촌 세상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잡아도 박원순 시장을 들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다음 네네. 시간에는 또 한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윤공이 또 어떻게. 너무 이렇게 띄우지 마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제가 좋아할 뿐이지 뭐 지지 선언한 거 아니기 때문에. 지지하진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좋아는 하는데 지지는 하지 정치인 않습니다. 중에 하나죠. 이거 그 유명한 음주운전, 그렇죠.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그렇죠. 그 얘기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4화에 이제 되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4화 때는 조금 또 다시 물고 뜯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한번 회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물고 뜯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침착한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순간이 와도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아름다운 헛소리가 이 세상을 균형 잡히고 평평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쇄하고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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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시 어둠 속을